안녕하세요. 며느리 한번 잘못 봤다가 폐가 망신할 뻔한 경험이 있는 60대 썰맘 애청자입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이래서 어른들이 집안에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는 말을 하나 봅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부디 제 사연이 채택돼서 많은 공감을 받길 바라봅니다. 저는 일찍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들을 키우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친정엄마의 음식 솜씨를 닮아서 작은 식당을 열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애들이 먹이고 입히며 학교까지 보낼 수 있었죠. 그 고생했던 날들을 다 어떻게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식들 크는 모습을 위안 삼아 그 지난한 세월을 견뎠네요. 그래도 두 형제가 서로 의지하면서 사고 한번 치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해줘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첫째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있고, 둘째는 항공기 정비기술자로 자기 일에 만족하며 잘 생활하고 있어요. 아들 녀석들의 효심은 또 얼마나 깊은지,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엄마 손을 돕겠다며 틈이 날 때마다 식당에 들러서 앞치마를 입곤 합니다. 그런 아들들을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만큼 마음이 넉넉해지곤 하죠. 남편 없이 힘들게 살았어도 헛고생을 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자식들이니까요. 그런 저에게도 고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첫째 아들 녀석의 혼사 문제였어요. 둘째는 일찌감치 제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첫째 아들은 홍기가 꽉 차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하질 않는 겁니다. 연애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연애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건진 몰라도 이렇게 세월아 내월아 하다가 호라비로 늙어 죽을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큰애에게 제발 좀 여자를 만나봐라. 좋은 여자가 없으면 이 엄마가 중심을 서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저 듣는 동 마는 동 어물쩍 넘기고 말더라고요. 대기업에 다니는 번듯한 아들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일에만 파묻혀 사는데 제 속이 속이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녀석이 갑자기 뽀얗고 고운 아가씨를 척하고 데려와서는 이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거래처에서 만난 여자라면서 말이에요. 세상에 세상에, 결혼을 하겠다는 첫째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며 온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 소가리를 하고 골머리를 썩었던 일이 마치 엄청 효과가 좋은 진통제를 먹은 것처럼 아주 시원하게 해소가 되더라니까요. 요즘 말로 썸을 탄다고 하던가요? 첫째 말로는 그동안 남몰래 연애를 하고 있긴 했는데 결혼까지는 확신이 없어서 말을 아꼈다고 해요. 그러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미래를 약속했다는 거였죠. 전 사실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만 하면 지가 좋다는 여자라면 어떤 여자든지 다 허락하려 했어요.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는 데다가 나이도 5살이나 어리지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까지 싹싹하니까 제 입이 귀에 걸리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었죠. 전 혹시라도 예비 며느리가 변심을 할까봐 애들 결혼식을 서둘러서 추진했어요. 제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가며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듯 해치워버렸습니다. 첫째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니까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아들들이 며느리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서 애나 숨풍숭숭 낳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네요. 큰 며느리는 조금 무뚝뚝한 작은 며느리와는 달리 애교도 엄청 많고 성격이 사근사근했습니다.
둘 다 귀한 며느리지만 아무래도 먼저 다가오는 큰애한테 마음이 더 가기 마련이죠. 저도 큰 며느리를 거의 친딸처럼 생각했고요. 이렇게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니, 큰애 네가 이 시간은 웬일이니? 너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네, 맞는데요. 근처에 외근 나왔다가 일찍 퇴근했어요. 어머니랑 놀고 싶어서요. 어머니, 이제 곧 가게 문 닫을 시간이죠? 가게 문 닫고 저랑 같이 찜질방 가요. 갑자기 웬 찜질방? 근처에 새로운 찜질방이 오픈했대요. 시설도 좋고 물도 좋아서 사람들이 줄 선다잖아요. 우리도 땀 좀 턱 내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이 수다나 떨자고요. 아이고 정말. 그럼 나야 너무 좋지. 우리 큰 며느리 덕분에 내가 아주 호사를 누리는구나. 어머, 겨우 찜질방 가지고 호사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직 어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다. 고맙다, 아가. 큰애는 틈틈이 전화도 자주 걸었고, 저랑 같이 쇼핑을 하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며느리 덕분에 인생에서 잘 느껴보지 못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요. 만약 딸이 있다면 이런 기분일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 큰 며느리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조금 소식이 뜸해지기라도 하면 서운한 생각이 들 만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와 첫째 아들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하나 들려있는 겁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니들이 어쩐 일이니? 어머니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사람한테 몰래 오자고 했어요. 아유, 그래, 잘 왔다. 그렇잖아도 요새 우리 며느리 얼굴이 좀 보고 싶었는데. 어머, 그러셨어요? 저도 그랬는데 우리 뭔가 통했나 봐요. 근데 그건 케이크 아니니? 오늘 누구 생일이야? 가만히 있어봐. 생일인 사람이 없는데 케이크는 왜 사왔어? 이거요? 실은 오늘 축하할 일이 좀 있어서 사왔어요. 축하할 일? 무슨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뭔데? 혹시 동찬이가 승진했니? 네. 승진은 아니고 신분이 좀 달라지긴 했죠? 이제 동찬 씨는 제 남편이자 우리 아기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어머니. 응?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설마 큰애야. 너 혹시 임신했니? 정말 그런 거야? 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이제 어머니도 할머니가 되셨다고요. 아이고, 머니나. 그게 정말이야? 아유, 고맙다, 고마워. 내가 우리 큰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날을 보는구나. 어머, 어머니 우세요? 이렇게 좋은 날 우시긴 왜 우세요? 너무 기뻐서 그러지. 우리 동찬이가 너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걸 보니 여한이 없구나. 은미야, 정말 고맙다. 넌 우리 집안의 보물 같은 존재야. 아이고, 어머니도 참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자자, 이렇게 좋은 날 이러실 때 마시고 어서 케이크에 불이나 켜자고요. 여보 뭐해? 얼른 초에 불 붙여야지.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탄탄한 직장에다가 시어머니한테 살가운 며느리가 애까지 낳아줬으니 말이에요.
전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 전 식당을 직원에게 맡기고 첫째 집에 가서 살림을 챙겼어요. 아직 육아휴직에 쓰지 않은 며느리가 직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집안일까지 한다는 게 못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틈날 때마다 며느리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밀린 빨래도 돌려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그랬죠. 저희 집은 건널목을 두 번만 건너면 바로 큰며느리의 집일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리고 큰애랑 워낙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터라 집 비밀번호는 며느리가 미리 알려줘서 알고 있었고요. 그동안은 한 번도 큰며느리 집 비밀번호를 누른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복덩이 며느리를 돕고 싶었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잦은 방문이 며느리한테 부담이 될까봐 슬쩍 이만해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했지만요. 여보세요? 큰애구나. 어머니, 오늘 또 저희 집에 왔다 가셨어요? 청소도 하시고 빨래도 돌려놓으셨죠? 아우, 그러지 말라니까 왜 또 그러셨어요? 아이, 괜찮아.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른 거야. 아가,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까 많이 힘들지? 애를 낳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많이 힘들 테지만 조금만 더 참고 힘내야 된다. 전 괜찮은데 어머니가 자꾸 집안일만 해주시고 가버리시니까 제가 서운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들으면 저 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네? 저 어머니 힘들게 하려고 애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알았어. 이제 그만할게. 이번에 너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만들었는데 그것만 가져다주고 절대 안 갈게. 그럼 되지? 알았어요. 그럼 그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아이, 그래, 알았다니까. 그럼 내일 반찬만 갖다 놓고 갈게. 그럼 반찬만 놓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저녁 먹어요. 아셨죠? 그래, 오냐, 그러마. 그럼 내일 보자. 저는 미리 만들어둔 반찬을 하나를 들고서 며느리 집에 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냉장고에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데 퇴근한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왔어요, 어머니.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 이게 많아 보여도 금방 먹어. 먹다가 또 먹고 싶으면 얘기해. 알았지? 일단 얼른 씻어. 내가 국 올려놓을게. 알겠어요, 어머니. 얼른 씻고 나올게요. 며느리가 씻는 동안 그렇게 밥상을 차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기 진동 소리가 웅웅 울리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소파 밑에 떨어진 며느리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전 혹시 걸려온 전화가 큰아들인 줄 알고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기에서 엉뚱한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응, 미안하다. 너 임신했다는 얘기 덕기한테 들었어. 아유, 이게 무슨 경산이니? 세아가 정말 임신 축하한다. 그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잘못 걸린 전화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전화기에는 분명 장안동 미용실이라고 저장돼 있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너무 놀란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기를 그냥 끊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며느리의 전화기를 소파 위에 던져놓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했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을 마주하면 사람의 사고가 정지되나 봅니다. 며느리의 전화기에서 들린 낯선 중년 여자의 목소리는 다정하게 세아가라고 부르며 임신을 축하한다고 말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되질 않았어요. 분명히 제 귀로 확실히 들은 말이었지만 전 마치 그럴 리가 없다는 듯 제가 들은 말을 강하게 부정했네요. 그 사이 씻고 나온 며느리가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전 복잡한 마음을 숨기고 밥숟가락을 뜨는 둥 마는 둥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요. 이런 제 기척을 눈치챘는지 며느리가 묻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세요? 밥도 잘 못 드시고.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아까 점심 먹은 게 좀 소화가 안 되나. 속이 안 좋으세요? 그럼 소화제 하나 사다 드릴까요? 아니야. 얼른 밥이나 먹어. 내가 집에 가서 챙겨 먹을게.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심장이 쿵쾅쿵쾅 뛰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은 사람처럼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왜 엉뚱한 여자가 우리 며느리한테 새아가라고 부르면서 다정하게 말하는 걸까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둘이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전 이 사정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어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며느리한테는 저 말고 자신의 며느리라고 부르는 사람이 또 있기라도 한 걸까요? 저희 친정엄마처럼 대하는 살가운 며느리가 설마 두 집 살림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간 화병이 나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큰며느리에게 직접 이 상황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네요. 하실 말씀이 뭔데요? 무슨 말을 하시려고 동찬 씨 몰래 오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사실은 며칠 전 내가 반찬에다 준 날이 있지 않냐? 그날 네가 씻느라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네 전화기가 울리길래 난 봉천인 줄 알고 무심코 받았거든. 근데 전화기에서 웬 중년 여자가 널 새아가라고 부르면서 축하한다고 하는 거야. 그땐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아니 은미야. 그 여자가 대체 누구길래 너한테 새아가라고 부르는 거니? 설마 내가 상상하는 그런 거 아니지? 그렇게 제가 조심스레 질문을 던지자 갑자기 며느리가 깔깔 웃음을 터뜨리며 배꼽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도 참.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섭을 끓이셨어요? 도대체 무슨 상상을 하신 거예요? 설마 제가 두 집 살림이라도 하는 줄 아셨어요? 그분은 제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이신데 저랑 너무 친해서 장난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제가 솔로였으면 며느리 삼았을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세요. 절 워낙 좋아하시거든요. 아유, 그래? 아유, 그랬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고생하셨구나. 아니, 도대체 큰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그런 의심을 다 하세요? 아니, 의심을 한 게 아니라 당연히 네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지만 그냥 그날은 너무 놀래서. 어머니, 전 영원한 어머니의 큰 며느리자 막내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엉뚱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조금 서운해지려고 해요. 그럼 내가 우리 며느리를 믿지 않으면 누굴 믿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니까. 아직 저녁 안 먹었지? 거기 앉아있어. 얼른 밥 차려줄게.
그럼 그렇죠. 우리 며느리가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전 며느리의 대답에 가슴에 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친한 미용실 원장님의 축하를 제가 단단히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나이 먹은 어른이 괜한 걸로 임신한 며느리를 오해하다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캥기는 마음에 며느리한테 더 잘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어요. 전 해프닝 같았던 그날 일을 잊고서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식당에 식자재를 대주는 총각이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근데 큰 며느님이 어디 이사 가셨나 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이사를 가긴 무슨 이사를 가? 아직도 저 큰 빌번호 집에 잘 살고 있는데? 네? 그래요? 이상하다. 분명 큰 며느님 같았는데. 왜? 우리 며느리 어디서 봤어? 네. 제가 장안동에 있는 식당에도 물건을 드는데 아까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랑 장바구니 들고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을 봤거든요. 가벼운 차림으로 장을 보시고 계시길래 언제 이사해 가셨거나 그렇게 생각했죠. 장안도? 그게 정말이야?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냐고? 이름에도 제가 눈썰미가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장님 식당에서 큰 며느님을 몇 번 봤잖아요. 분명 큰 며느님이 맞다니까요. 식자재 총각의 말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띵이 오더라고요. 그 시간은 아직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있던 며느리가 직장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직장은 장안동과는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으니 총각이 장안동에서 며느리를 봤다면 직장일과는 무관한 것일 거예요. 더구나 장안동은 며느리의 단골 미용실이 있다는 곳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회사에 있어야 할 며느리가 왜 장안동에서 미용실 원장과 장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무리 친하다고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며느리 핸드폰에 장안동 미용실이라고 찍혀있던 것도 자꾸 생각이 났고요. 저는 식자재 총각에게 며느리를 목격했다는 마트가 어디인지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튿날 전 혼자 지하철을 타고 며느리를 봤다는 그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 도착한 전 큰 며느리 사진을 마트 직원에게 보여주며 혹시 여기서 이 여자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마트 직원의 입에서 경악할 만한 대답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예, 당연히 알죠. 이분은 요 앞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 며느님이시잖아요. 며느님이 얼마나 살갑고 다정한지. 항상 두 분이 마트에 와서 같이 장 보고 가시는걸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고 있죠. 예? 그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미용실 원장의 며느리라고요? 확실해요. 그럼요. 제가 이 동네에서 몇 년이나 살았는데요. 미용실 원장님이 자기 며느님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자랑을 또 얼마나 하시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마트 직원들도 다 알걸요. 얼마 전엔 임신도 하셨잖아요. 원장님이 기왕이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아들 낳으라고 절에다가 촛불덕했다고 하셨는데요. 마트 직원의 그런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말로는 친한 원장님이라고 했는데 마트 직원의 말에 의하면 친한 사이가 아니라 완벽한 고부 사이였죠. 전 뭔가 확실히 잘못됐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장 그 미용실로 찾아갔네요. 그곳은 아파트 상가에 있는 작은 동네 미용실이었어요. 전 마치 머리를 하러 온 것처럼 외투를 벗고 자리에 앉았죠.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절 맞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네. 머리 좀 살짝 다듬으려고요. 네. 그럼 기장만 살짝 커트해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 여자는 제가 손님인 줄로만 알고 머리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제잘제잘 잘도 해주더군요. 전 짐짓 모르는 척을 하며 함께 대화를 나누었어요. 물론 그 대화 속에는 며느리 이야기도 나왔고요. 사실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거든요. 그런데 거래처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그래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하다가 덜컥 애가 생겼지 뭐예요. 아유, 그렇다는데 제가 어쩌겠어요. 일단 애 낳을 때까진 시금 미루고 일단 둘이 알콩달콩 살라고 직장 근처에다가 작은 오피스텔 얻어줬어요. 며느리가 해외 출장이 잦아서 거의 한 달의 절반은 해외에 있다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시로 지내라고 오피스텔을 해줬는데 이제 애 낳고 직장 쉬고 그럼 제대로 살만한 집을 알아봐야죠.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성격이 참 싹싹하고 애교가 많아서 우리 둘이 친구처럼 잘 지내요. 얼굴도 연예인처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속도 위반쯤은 눈 감아주고 둘이 알콩달콩 잘 살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뭐. 그 여자는 자기 며느리를 자랑하겠다며 핸드폰 속 사진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 여자의 핸드폰에는 제가 친딸처럼 아끼던 며느리가 화사하게 웃으며 미용실 원장과 다정히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손이 달달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지만 전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 여자와 대화를 계속 나누었죠. 그 여자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며느리에게 그 여자는 친한 미용실 원장님이 아니라 시어머니인 게 확실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고 전 아기찜 식당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본인이 아구찜을 엄청 좋아한다면서 언제 사 먹으러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또 다른 시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무겁고 참담하던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한 걸 간신히 참고 겨우 동네로 돌아올 수 있었네요. 며느리는 감독같이 모두를 속이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불룩해진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인 셈이었어요. 여러분, 치가 떨린다는 말 아시죠? 미용실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데 온 가족들을 기만하고 속여온 며느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분하던지 제 턱이 저절로 달달 떨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 가증스러운 며느리한테 깜빡 속아선 정도 주고 마음도 줬으니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우리 아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전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머리채를 잡더라도 그냥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가며 복수를 다짐했네요. 며칠 동안 고민했던 전 태어난 척을 하며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어머니, 웬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주말에 동찬이랑 식당에 한번 넘어와라. 아무래도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될 것 같아서. 네, 왜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우리 귀한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임신 파티 한번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어. 내가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음식들로 거하게 차려놓을 테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임신기념 파티 한번 하자. 아, 이참에 인사도 드릴 겸 사돈들도 꼭 오시라고 하고. 아, 어머니도 참 수고스럽게 또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저 임신했다고 집안 살림도 다 도와주시는데 무슨 또 맛있는 거예요. 전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는 거니까 내 말대로 해. 알았지? 네, 알겠어요. 하긴 요새 어머니가 해주신 갈비찜이 좀 땡겼는데. 그럼 제가 친정부모님 모시고 시간 맞춰 갈게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이런저런 준비는 싹 다 해놓을 테니까 이번 주말에 보자. 네, 어머니. 며느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은 까맣게 모른 채 밝게 대답을 했고, 전 그럼 며느리를 위해 단단히 준비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대하던 바로 그날이 왔죠. 며느리는 사돈들과 함께 저희 가게로 왔고, 전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음식을 이렇게나 많이 차리셨어요?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준비한 자리인데 소홀할 수가 있겠니? 어서 앉아서 먹어. 너 좋아하는 걸로만 잔뜩 준비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가 최고라니까. 며느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시어머니가 오지겠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며느리와 사돈들이 밥숟가락을 들고 제가 차린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때 제가 초대한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며느리의 또 다른 시어머니이자 미용실 원장님인 바로 그 여자였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여기가 아기찜집 맞죠? 어머나, 여기 계셨네요. 안녕하셨어요? 네, 원장님. 어서 이리 오세요. 어떻게 잘 찾아오셨네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어서 금방 찾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오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얻어먹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아구찜 좋아하신다면서요. 저희 집 단골 손님도 많고 아주 맛있어요.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오라고 한 거니까 오늘 마음껏 드세요. 예, 그럼 명치불고하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미용실 원장은 자신의 며느리와 사돈들이 바로 옆 테이블에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인사를 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며느리 얼굴이 백지탕처럼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제야 며느리를 본 원장도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은미야, 네가 어떻게 여기 있니? 너 해외 출장 중이라고 안 했어? 아니 안사돈? 어머나, 바깥 사돈도 계셨어요. 어머니, 아니 원장님이 여긴 왜 오셨어요? 뭐, 원장님?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니? 그런데 그나저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언제 개국을 한 거야?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하지. 그게 아니라. 아무튼 일단 나가요. 네? 나가서 얘기해요. 어머나, 얘가 정말 왜 이래? 나 여기 밥 먹으러 왔어, 얘. 여기 사장님이 우리 미용실 손님이신데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해서 지하철 타고 일부러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데 왜 나가래?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좀 나가요. 네? 당황한 며느리는 미용실 원장 등을 떠밀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군요.
놀란 건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돈들 얼굴도 죽상이 돼가지고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그 반응들을 보니까 이미 그들도 딸의 잘못을 전부 다 알고 있던 것 같았네요. 은미 너, 내가 이만큼 판을 깔아줬음. 이제 그만 이세제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니? 네, 판을 깔아주셨다고요? 그럼 어머니가 입으로 우리 전부 여기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 네가 감히 한 해무 선 줄도 모르고 도집사님하고 있길래 내가 전부 다 모았다. 이렇게 해야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 것 같아서. 자, 시어머니를 둘이나 마주보고 있으니 기분이 어떠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분위기를 파악한 며느리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그러다 미용실 원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물었어요. 은미야, 이게 무슨 일이냐? 두 집 살림, 아니 무슨 두 집 살림? 그리고 지금 누구한테 어머니라 부르는 거야? 내가 아니라 여기 사장님이 시어머니라고? 아니, 이게 대체... 사부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요? 하지만 사돈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앙큼한 년한테 우리가 감쪽같이 속았던 겁니다. 얘가 양쪽 지방 마녀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럼 정말 우리 며느리가 두 집사님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애는요? 뱃속에 있는 애는 누구인데요? 네, 그건 저도 궁금하네요. 아마도 진실은 은미, 쟤만 알고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미용실 원장은 입에 거품을 물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며느리 머리채를 향해 손을 뻗었죠. 머리채를 잡힌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화가 난 두 번째 시어머니는 자신의 속인 며느리를 가만히 둘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네가 감히 날 속여. 우리 아들도 속이고. 어디 한번 내 손에 찍어봐라 이년. 어머니. 아니 원장님. 아니 아무튼 제발 이것 좀 놔주세요. 네? 그때부터 저희 가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돈들은 머리채를 잡힌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어요. 소란스러움에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들이 저희 가게에 들이닥쳤고 저희 모두가 경찰서에 끌려가고 나서야 그 난리는 끝이 났네요. 각자 경찰에게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결국 며느리의 외도로 인한 집안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된 경찰들도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어떻게 감독같이 두 집 살림을 할 수 있냐면서요. 저는 경찰서에 온 김에 며느리와 며느리 가족들을 상대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자 미용실 원장이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저랑 똑같이 고소장을 쓰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장면이었죠. 두 명의 시어머니가 한 명의 며느리를 고소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게 다 밝혀졌다고 생각한 며느리와 사돈들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이제 법대로 하라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덕에 이 일은 법정까지 가게 되었죠. 저와 아들은 며느리와 사돈들의 행동을 단순히 외도가 아닌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와 함께 혼인 취소 소송도 함께 진행했어요.
그리고 재판 결과 며느리는 거액의 위자료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게 됐어요. 혼인 취소 소송도 마땅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용실 원장님도 저와 비슷한 결과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뭔 줄 아세요? 자신이 출산한 애가 어느 쪽 핏줄인지 끝까지 밝히지 않았던 며느리는 나중엔 결국 이쪽도 저쪽도 아닌 제3자의 핏줄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했던 며느리가 엉뚱한 곳에서 애를 만들어가지고 온 것이었던 겁니다. 이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재차 확인했으니 틀림이 없었네요. 며느리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아껴주었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히더군요. 만일 이 사실을 끝까지 모르고 며느리를 아꼈다면 저는 그냥 귀한 손주인 줄로만 알고 얼마나 애지중지했을지 뻔한 일입니다. 차라리 뒤늦게라도 밝혀졌다는 게 다행이는 다행인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며느리의 폐악질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아들은 덤덤하게 받아들였지만 이제 다시는 여자를 믿지 못하고 만나지 않을까봐 큰 걱정이네요. 이젠 아들이 그저 지난 과거는 다 잊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앙큼하게 두 집을 속여먹은 며느리와 사돈. 이제는 모든 죄를 반성하고 죄값 달게 받았으면 합니다. 또 여자 잘못 만나 크게 된 아드님도 하루빨리 털고 일어나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아드님을 사랑해줄 좋은 여자는 꼭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썰맘 구독자님들 2023년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복 많은 24년도 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